서간의 태권포차 정식으로 첫 번째 주객을 모셨습니다. 평소 태권도장 바로 세우기를 강조하시며 태권도 헬스케어, 태권도 건강의 가치를 부르짖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용인대학교 유병광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객으로 오셨습니다. SNS를 통해서 태권포차 개업했다고 좀 홍보했는데 좀 보셨어요? 아니 진짜 뭐 포장마차 이런 느낌인 줄은 몰랐는데 예.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Very nice. 평소 교수님은 일선 태권도장 활성화보다는 일선 태권도장 바로 세우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코로나19 종료 후 태권도장 정체성 찾기인데요. 코로나19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팬데믹 상황을 이렇게 만들면서 네. 되게 이제 모든 게 많이 변할 것 같아. 확 변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가치관도 많이 변할 거고. 네. 또 어떤 문명을 이루는 어떤 문화를 이루는 그런 존재들에 대한 인식이 확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문제는 태권도장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결국은 한 뭐 몇 주간 또는 길게는 몇 달간 이렇게 쉬던 수련생들이 이제 뭐 태권도 안 하겠다고 이전 같은 흥미를 못 느끼거나 네. 또는 다시 뭐 바로 도장으로 내가 바로 컴백해야겠다는 그런 강력한 네.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그런 거 상당히 걱정합니다. 없어버리면 사실은 이건 학교하고는 다르게 전혀 다르게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거나 뭐 이렇게 복귀된다고 보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일선 지도자들도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뭐 최소 뭐 6주, 2달 가까이 그 도장이 안 나온 우리 수련생들이 과연 다시 태권도장에 와서 수련과 단련을 할 수 있을까? 그 출석 확률이 좀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다시 태권도장에 와서 태권도를 수련할 수 있을까? 그리고 태권도를 하지 않은 일반 학생들도 다시 어떻게 하면은 태권도장에 오게끔 할 수 있을까? 여기가 상당히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이제 네. 사실은 이 포차 초대 받으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 미디어에서뿐만이 아니라 네. 사실은 태권도 진흥재단이라든지 국기원이나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이 부분을 같이 공동으로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빨리 했었어야 돼요. 건강한 사람. 네. 건강한 사람은 코로나가 오더라도 그냥 지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낫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게 죽음까지 이르지는 않는다라는 거. 네. 이런 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네. 건강을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가장 좋은 소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태권도가. 이 기회가 이 코로나 사태에서 많은 뭐 제자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그렇고 도장을 하는 친구들이 걱정하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한 2달 쉬면 네. 한 2달 쉬어가지고 이제 2달이라는 숫자가 참 애매해요. 한 달만 더 가면 상당히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사람 몸의 습관과 몸의 어떤 비헤이비얼 네. 이 바뀌는 게 대개 8주에서 12주를 봐요. 그럼 2달이 딱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그 패턴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다시 태권도장에 나가서 운동하고 하는 게 싫을 수도 있거든. 내 몸에서도 싫고. 교수님이 생리학 전공하셔서 그렇죠. 잘 아시겠네요. 생리학 전공하고. 8주, 9주 사이가 상당히. 그래서 8주에서 12주를 봐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보통 12주까지 가기도 하는데 네. 보통 이제 어떤 루틴이 딱 짜져 있는 사람들은 8주 정도 되면 이 틀이 바뀐단 말이에요. 생리학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이제 그럼 두세 달 동안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재밌는 게임하고 뭐 시간 보내고 뭐 어차피 학교 수업 안 하고 하니까 그런데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근데 교수님께서 가끔 비판을 하셨듯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지 않은 도장이 게임, 놀이형 프로그램 뭐 주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도장에서 교수님은 도장에 오면 일단 땀을 흘려야 된다. 태권도 본질로 가야 된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놀이라고 하는 자극적인 놀이라고 하는 감각을 일깨우는 것들이니까 그런 자극적인 것들은 재미는 있는데 제일 좋은 거 뭐냐면
더 자꾸 더 재밌는 재미를 찾아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만일에 이제 그 즐겁게 놀고 재밌게 하고 요런 또 다른 놀이를 찾아보려 가지고 태권도장에서 하던 놀이보다 더 재밌는 놀이를 찾는 애들은 도장을 당연히. 근데 요거 한 가지 더 마무리 짓고 싶은데요. 그 놀이형 프로그램 뭐 게임을 하든 뭐 축구를 하든 미니 농구를 하든 그렇게 하는 그 도장 지도자들은 어린 아이들도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도장에 오면 뛰어놀면서 스트레스를 좀 풀게 해줘야 된다. 사회체육 일환으로 사회체육 일환으로 놀이 프로그램 하는 것이 뭘 그렇게 나쁜 것이냐. 그런데 교수님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이나 책의 논조를 보면 놀이형 프로그램은 이건 상당히 위험한 요소다. 단순히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것 뿐이지 이게 어떤 면역력 강화나 극기나 거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늘 그렇게 칼럼에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정확한 이야기라고 봐요. 왜냐면 왜 정확한 이야기를 보냐면 그냥 우리가 사실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거죠. 네. 길들여져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이론에 따르면 그건 사실 학습된 무기력 같은 거예요. 예. 예를 들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학습된 무기력? 학습된 무기력이 있거든. 그렇게 해와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더 나은, 더 재미있는 태권도적 재미와 태권도적 방법을 찾는 걸 이제 포기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울타리가 이렇게 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조그마한 줄에 묶여 있던 뭐 코끼리 같은 애들이 나이가 덩치가 커서 줄 정도는 발로 그냥 툭 끊으면 끊어질 수 있는데도 줄 하나 묶어 놓으면 도망 안 가듯이. 네. 예를 들어서 그냥 태권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미라는 게 되게 있거든요. 이 단련도 재미있고 하다못해 뭐 못하던 발차기를 하게 만드는 것도 재미있고 요런 태권도적 재미를 찾아가지고 그걸 전달해주는 게 되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뭐 어떤 영화를 보든 뭘 하든 또는 뭐 격투기를 보든 어떤 것들을 보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고 뭐 이런 소위 말하면 다 목표 만들어내 주면서 그 태권도의 무술적 재미 또는 무도적 수련의 흥미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그런 게 도장이어야지. 네.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놀이적 재미를 준다. 그런데 그러면 사실 이렇게 2달 동안 노는 동안에 다른 더 재밌는 놀이거리를 찾아버리면 다음에 그 친구가 도장에 오겠냐고. 안 온다는 거지.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 그거는 이런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계속 그렇게 적용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뭐 단련을 해가지고 뭐 격파 미국 같은 곳에서 뭐 애들 조그만한 송판 하나 깨는 거 이걸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막 깨졌을 때 그 느낌, 희열감, 뭐 성취감 이런 것들을 재미로 만들어서 그 다음 단계를 만들어주는 사실은 태권도적 수련의 재미라는 건 상당히 좋은 소수고 네. 그건 어떤 게임이나 놀이도 할 수 없는 앞으로 미래의 건강을 위한 가장 좋은 운동 심신을 단련시켜서 그 면역력을 키울 수 있고 이런 운동이 태권도다라고 하는 걸 제대로 알리고 홍보하고 그걸 인식시키면 이건 오히려 좋은 기회를 만들 수가 있죠. 지금 여기 보면은 교수님이 이제 2007년에 저술한 태권도가 건강에 좋아요. 저도 이제 잘 읽어봤는데 이 내용 보면은 태권도를 수련하면 면역력이 강화된다. 태권도를 지속적으로 수련하면 몸의 저항력이 커진다. 이러면서 이제 늘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해오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태권도 정체성과 본질도 건강 가치와 어느 정도 좀 연관이 있겠네요. 그럼 네. 운동하지 않으면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인데 식물은 뿌리를 내려 살고 동물은 움직여 사는 건데 네. 운동이라는 건 움직이는 걸 조절한다는 게 운자는 운은 컨트롤한다는 네. 뜻이니까 네. 움직임을 조절해서 생명력을 키우는 거 그게 운동이에요. 같은 시간을 하더라도 가장 효과적으로 내 몸의 생명력을 키울 수 있게끔 작동할 수 있는 거 그게 좋은 거고 네. 그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움직이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태권도라고 내가 얼마나 강조를 하느냐면 네. 사실 그게 태권도예요. 왜냐면 태권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든 동작을 우리는 접었다 펴잖아. 접었다 이 손동작도 그렇고 발동작도 접었다 폈다 하는 동작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말하는 걷기는 다리를 펴고 걷는 거예요. 네. 걷기가 가장 쉽기 때문에 좋은 운동이라고 말해요. 네. 그런데 걸으면서도 무릎을 적게만 접고 펴주기만 해도
훨씬 더 많은 건강상의 이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그렇죠. 그럼요. 많이 걷는 것도 운동. 아니, 많이 걷는 것도 운동인데 우리가 무릎을 접었다 폈다 해서 이렇게 굴신을 하면서 근육이 수축 이완을 시켜주면 일단 혈액순환 좋아지고 몸속에 들어있는 근육들이 이 수축 이완하면서 근육 운동되죠. 계단 오르기도 뭐. 계단 오르기 뭐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태권도 자체가 상당히 좋은 운동이에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무리하지 않게 단계적으로.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난 제가 이제 자꾸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린이들만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네. 노인인구, 성인인구들을 굴신이라고 굽혔다 폈다 근육이 수축 이완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은 안에 있는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혈관을 주물러서 피가 계속 순환되게 만들어. 예. 그 어떤 순환 운동보다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손만 하는 게 발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그럼 발 움직이고, 그럼 발도 무릎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은 태권도거든. 그다음 무리하지 않게 우리가 뭐 그렇다고 높이 노인들에게 또는 성인들에게 발을 차서 그냥 높이 하늘 발차기를 시키는 게 아니라 네. 얼마든지 앞으로 오고 뒤로 오고 옆으로 가고 옆차기 앞차기 뒤차기 뭐 여러 가지 발차기들 섞어가지고 재미있게 그다음에 가장 효과 있게 태권도 운동을 시킬 수 있는 게 태권도인데 네. 그런 성인들이나 노인들은 전혀 태권도가 건강에 좋은 운동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게 만들었어 우리가 지금까지. 네. 근데 말은 우리는 뭐라고 말해? 국기라고 말한다. 그럼 국기는 뭐가 메달 많이 따는 거 국기인가? 그걸로 국기로 따진다면은 그렇게 가서 단순하게 가서 될 문제가 아니고. 아니 지금 어떻게 또 한다 안 돼 일주일 더 하면 안 돼 지금 도장에 가서 팍백 차고 밑에 차고 고함 지르고 땀 흘리고 그러고 싶은데 몸이 막 건조해 죽겠습니다 사부님. 네. 전화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네. 이게 그런 걱정은 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그런 인간의 동물적인 욕구, 인간의 어떤 그것에서 나타나는 재미 이런 것들을 태권도 도장에서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네. 그냥 단순하게 더 재밌는 게 생기면 그걸로 가는데 내가 IMF 때 큰데 방송에서 수십 번 이야기했던 게 그런 거예요. 아니 재미라는 건 더 재밌는 게 생기면 그걸로 가게 돼 있어. 이거 봐도 저게 더 재밌는데 이걸 왜 이쪽으로 와?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뭐 생각의 다양성 차원에서 또 다른 분들은 또 이렇게 또 이의를 제기할 수도 내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이야기할 때마다 유병장에서는 아무것도 도장도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네. 저희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조금 현실하고 좀 그러니까 거리가 그 있는 이야기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다들 그 이야기해요. 예. 그 이야기를 내가 얼마든지 많이 들어. 내가 그런 이야기 하면 아유 교수님 현장에 없어서 몰랐더라고. 저도 예전에 태권도 도장에서 오랫동안 그걸 올해는 아니지만 네. 사범 생활도 해보고 다 했기 때문에 태권도 도장에 와서 행복하고 가치 있게 만들려면 일단 즐겁게 해주는 게 맞아. 그 즐거운 게 뭐냐면 그 놀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내가 말하는. 놀이가 즐거워지면 그 놀이보다 더 즐거운 게 생기면 안 와요 이제. 더 즐거운 걸 찾지. 그 다음에 어떤 수련생들은 자기는 도장에서 땀 흘리는 것도 자기 즐거움이라고. 당연히 그게 땀 흘리는 것만큼 얼마나 즐거운 게 그게 몰라. 이 땀 흘린다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 뭐냐면 이 체온이 올라가면서 우리 몸이 모든 대사가 빨라지고 좀 생략적으로 말하면 호르몬al 이펙트라 그래. 호르몬al 이펙트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충족시키고 기분이 좋게 만드는 내 몸의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교수님 2017년 그 초겨울에 경기도에서 그 태권도학과 스타터 컨퍼런스를 했어요. 네. 그때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다가오는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태권도계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태권도의 어떤 미래 가치를 제시하시면서 헬스케어 얘기하시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체력 향상, 그 태권도가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억나세요? 예,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그 얘기 상당히 중요하던데 좀 말씀해 주세요. 몸은 안 써도 되는 세상이 되어가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때 예. 핵심. 그때 내가 말했던 그 세면의 핵심은 그거였는데 몸은 쓰지 않고 마음은 편해가는 시대. 그래서 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이제 다른 그 한 단어로 요약해 놓은 게 뭐냐 마음 산업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마음 산업의 시대. 마음 산업의 시대. 점점 몸만 움직이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대는 온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럼 몸만 움직이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시대가 오면은 제일 문제가 뭐가 되겠어요? 건강이라는 거. 그렇죠.
그게 건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몸이 건강할 수 있게끔 뭔가 많이 건강할 수 있게끔만 되면 점점 더 오래 살 수 있는 시간, 그다음 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시간,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동시에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래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간의 편리함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건강에 대한 욕구는 커져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는 재미와 좋다는 것과 가치라는 걸 태권도에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뭐 다른 분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태권도 여기 오면은 뭐 품새를 잘 가르쳐 가지고 뭐 좋은 대학에 보내고 뭐 세계대회 1등 할 수 있고 뭐 그런 도장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시범단 해가지고 화려한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잘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태권도장에 가면은 또 태권도장에 또 나름대로 관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면역력, 저항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극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교수님께서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렇게 제가 쭉 공부하면서 읽어보니까 거기에 어떤 극기에 대한 그 낱말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한번 궁금합니다. 좋네요. 왜냐면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줄 몰랐는데, 내가 인내, 극기, 백절불굴. 아니 그럼 인내가 없이 극기가 돼? 말이 돼? 말 안 되죠. 같은 말 아니야, 인내.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그랬어. 이거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국어를 모르나? 아니 같은 말인데 그건 뭘 극기라는 게, 극기가 없으면 어떻게, 극기가 없는 어떻게 인데,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내를 할 수 있어? 인내를 못하는데 어떻게 극기가 돼? 인내를 통해서 극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두 개가 있어야 백절불굴 하는 거 아니에요. 100번 넘어지고 좌절해도 내가 많이 걷고 뛰고 있으면 어떻게 돼? 뛰는 사람은 서고 싶어. 네. 그죠? 예, 가만히, 그럼 서 있는 사람은 뭐 하고 싶어? 앉고 싶어. 네. 앉아 있는 사람은 뭐 하고 싶어? 눕고 싶어. 네. 누워 있는 사람은 뭐야? 앉고 싶어. 그게 앉고 싶은 사람은 서고 싶어. 예. 서고 싶은 사람은 또 걷고 싶어. 걷고 싶은 사람은 또, 이게 노자가 말하는. 전 날고 싶어요. 이게 노자가 말하는 게 딱 요런 거예요. 예. 노자가 말하는 게 요런 거예요. 요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공부도 뭐,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늘이 준 가만히 공부하는데 졸리지 뭐 완전 뭐 있으면 졸려. 근데 요 상황의 내 몸, 하늘이 준 내 몸 상태를 이기는 걸 극이야. 그걸 뛰어넘는 거란 말이에요. 극기가 안 되면 자기가 자기한테 주어졌던 그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 안에 있는 거죠. 이런 좋은 의미의 가치까지 포함하고 있는 이 극기, 태권도장에서 좀 어떻게 좀 태권도장에서 저는 극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배우는 크리드 또는 코드 이렇게 말하는 게, 뭘 줘가지고 그걸 애들 심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자들은 그런 이야기 해요. 진짜 돈 많이 버는 도장도 중요하지만, 네. 가치를 살리면 돈은 분명히 더 올 수 있다. 응? 그렇죠. 내가 선생님 내가 미국까지 갔는데 그 40명의 미국 애들이 아주 깡 인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어. 야, 근데 교수님이 매일 깡깡 해가지고 제가 미국 와서 이 깡으로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율이 쫙 올겠네. 그렇게 딱 하는데 그럼 뭐죠? 내가 깡. 그래서 진짜 훌륭한 제자.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맞게 코로나19 종료 이후에 태권도장의 정체성과 본질을 찾기 위한 노력, 물론 가치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요. 자, 한 말씀 해주시죠. 아주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상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는 분명히 달라지고 변할 것이라고 봐요. 네. 보면 이제 더 중요한 건 건강의 소중함을 더 알 것이고 더 느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그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의 삶의 문화가 생길 거라고 보는데, 네. 대한민국에서는 국기로서의 태권도가 이제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해지고, 그다음에 몸과 마음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트레이닝이기도 하고 수련이기도 하고 공부이기도 하다라는 게 이제 정확한 인식과 가치로 받아들여져서 네. 국민들에게 그것이 각인되게 만들어주는 게,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앞으로 차후에 올 수 있는 더 큰 에피데믹, 팬데믹 상황의 어떤 건강의 위기 또는 경제 위기에 태권도를 하면 진짜
지금보다는 좀 더 낫고 강할 수 있는, 깡다고 있는 그런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가치를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청소년들의 체력을 키우고 노인들의 면역력을 더 강화시키고 그래서 좀 더 활동적이고 더 적극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고 그다음에 각 도장의 사범님 관장님들도 이 기회에 내 도장의 색깔과 내 도장의 어떤 가치를 만드는 거 즐겁게 도장에 오게 만들고 도장에 오면 행복하게 만드는 거.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태권도 환경과 태권도 도장과 인식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 메인 화면이 저기 있는데요. 우리 손 한번 흔들면서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